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는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의무화한 의료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한이 마감됐습니다. 의료 인력들의 해고와 강제 휴직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앞두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이 CNN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악화되다가 올 추수감사절 무렵에는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에서 살인사건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0년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BTS와 엘튼 존 등이 출연한 코로나 극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6대륙 글로벌 자산 콘서트에서 11억 달러의 모금과 기부 공약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우편 발송 지침을 영구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토렌치 알리소 캐년 개수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개수회사가 피해자들과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자금을 투입하고 또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주일 만이자 김여정 부부장의 유화 담화 이후 4월 만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이자 자회사 천화동인 1호 대표 이모 씨가 이재명 지사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 부상 복귀 선발 등판합니다. 조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 2위 LA 다저스는 오늘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그리고 서부조 1위 샌프란시스코는 아리조나와 경기를 합니다. 두 팀이 현재 정규 시즌 6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두 팀 간의 승차 2게임 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 들어서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오늘도 역시 7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숫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사망자 숫자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의 합계보다 많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초과 사망 모델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는 사람은 2,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세계은행이 고소득국으로 분류한 나머지 국가들의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합친 1,000명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2배, 3배 가깝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12,696달러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약 80개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명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부유한 국가 중에 외톨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대폭 줄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와 인플루엔자인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지난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올해는 독감 시즌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계절성 독감은 인간과 포유동물 두 류에게서 발생해 세계를 순환하는 바이러스 집단에 의해서 발생하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10월과 5월경에 시작됩니다. 이때 돌연변이와 확산으로 독감 백신은 해마다 업데이트돼야 하는데 개발과 생산에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가올 시즌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하며 2월과 9월 전문가들에게 권고안을 지시하게 됩니다. 올해 2월 전문가들은 남반구에서 돌았던 바이러스 정보를 활용해서 북반구의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 4가지 종류를 추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시작될 북반구의 올해 독감 시즌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예방 효과는 유행할 바이러스 종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년도의 독감 시즌이 실종되면서 이 독감 데이터가 부족한 터라 올해 유행할 예상이 적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은 코로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70% 그리고 고령층에는 50%가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영국의 의학 아카데미는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 종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해 독감 백신의 적중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뉴욕주가 의료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 의무화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해고와 강제 휴직 사태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만 수만 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는데 다른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의료 공백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뉴욕주는 의료진의 9월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기한이 마감되면서 버펄로에 있는 이리 카운티 의료센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 300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비필수적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오는 중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불편도 문제지만 비필수적 수술로 일주일에 $1,000,000, 우리 돈 12억 원씩 벌고 있는 병원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병원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뉴욕주 전체 의료 인력 45만 명 가운데 16%인 7만 2천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필요시 주 방위군이나 다른 주의 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eploy people who've been retired, who may have had a license lapse, bring in people from elsewhere. 호컬 주지사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의료 인력은 실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1개 공공병원 종사자 4만 3천 명 가운데 5천 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ere are 43,000 employees for health and hospitals.
we're over 90%, which means there are about 5,000 people who are not yet vaccinated. 다만 뉴욕시 공공병원 의사는 98%, 간호사는 95%가 백신을 접종해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아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뉴욕시장은 내다봤습니다. Am I concerned? Yes, but am I seeing evidence of any substantial shortage in New York City private hospitals? No, I am not seeing that at this moment. I think there are big challenges around the rest of the state for sure.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한 조치는 뉴욕주를 시작으로 로드아일랜드와 메인주,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콜로라도주가 다음 달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의료 공백이 벌어지지 않을까 병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접종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말인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미국의 재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바이든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채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이어 간호사가 주사를 놓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추가 접종을 공개적으로 맞은 겁니다.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유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23%가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o please do the right thing. Please get the shots. And it can save your life. It can save the lives of those around you. And it's easy, accessible, and it's free. 이런 가운데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FDA 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당분간 곳곳에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로 옮겨감에 따라 감염 유행이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인 11월 말쯤에는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2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는 달리 독감과 합쳐져 힘든 겨울이 닥칠 것이라고 보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망은 다르지만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는 해법은 한 목소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자금을 투입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어제 가로막혔습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 반대 50표로 승인에 필요한 60표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달 30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셧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과 이에 따른 부자 증세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의미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셧다운 방지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부채 한도 조정은 서로 분리되어 처리돼야 한다며 두 가지 안을 연기한 민주당 주도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늘로 예정돼 있는 연방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서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2% 목표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공급망 차질 영향이 크다며 이 같은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길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파월 의장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답변을 통해 지속적인 고물가가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21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촉구는 캘리포니아주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메릴랜드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등이 동참하고 있고 도시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자동차 배출 규제 완화 정책을 뒤집고 2023년식 차량 연비를 10% 높이고 2026년까지 마일당 52마일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캘리포니아주 등 이들 주와 도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강력한 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청은 지금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위험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해악을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가 별도로 내놓은 논평에서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기준이 너무 약하다라고 주장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가 돼서야 햇살이 교차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 거쳐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더 높아져서 반짝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56도, 해안 지역은 68도, 6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0도,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프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제도 유지 정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 투표용지 우편 발송 지침을 영구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7일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는 법안 AB37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바이러스 노출 위험으로 우편 투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던 정책을 영구화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가주가 전국에서 8번째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재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투표용지를 드롭박스나 투표소에 드롭하는 선택을 가질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6월과 11월 주 전역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한인민주당 협회의 스티브 강 회장입니다.
이런 뭐 보궐선거나 특별선거 또는 대선 중간선거에 한인 유권자의 참여율이 우편 투표로 할 경우에는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매우 반가운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선거 데이터만 분석해 봐도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가 확실히 우편 투표 유권자가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런 걸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디퍼런스를 보면 확실히 우편 투표로 투표를 참여할 경우에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한 50%가 증가가 됩니다. AB37은 로컬 정부 차원의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AB37의 시행으로 카운티 정부들은 앞으로 투표용지 드롭박스를 제공해야 하며 드롭박스는 선거일 28일 전에 마련돼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자는 구상은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지난해 가을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례 없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이끌어내 이번에 영구화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치러진 주지사 소환 선거 때에도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했는데 4분의 3 이상은 부재자 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선호하는 성향은 최근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가주의 유권자 51%가 부재자 투표를 택했는데 지난해 대선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75%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홈리스 문제로 공공보건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베스 의원은 노숙자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복잡한 문제 해결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단합하는 데 애써왔다며 LA는 나의 집이고 온 마음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LA시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에 맞춰진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 문제 해결, 헬스케어, 직업 트레이닝, 정신건강 서비스, 알코올 및 마약 카운셀링 등 노숙자 위기 근본적인 원인 대처와 표면적이 아닌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서 마실 물을 끓이려다가 대형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여성이 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북가주 시에스타 카운티 지방검사실을 인용해서 30살의 여성 알렉산드라 수버니바가 비상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방화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버니바는 최대 9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고 조사도 이어지고 있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수사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수버니바는 지난 20일 시작된 폰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인 캘파이어에 따르면 폰 화재는 어제까지 8,500에이커를 태우고 주택 40여 채와 다른 건축물 약 90동을 불태웠으며 50%만 진화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수버니바가 마실 물을 끓이려다가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캐나다까지 도보 여행을 하던 중에 지난 22일에 이 캘리포니아 북부 마운틴 게이트 지역을 지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의 2020년 범죄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살인사건은 총 2만 1,570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29.4%나 늘었습니다. 1960년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살인사건의 이 같은 급증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일치하고 전염병 사태가 살인사건 급증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안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전국에서 살인사건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최대폭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살인사건이 31%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70대 한인 단체장이 흑인으로부터 인정 증오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70살의 사무엘 강 자유대한지키기 운동본부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경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오가 교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다짜고짜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LAPD 소속의 경관들이 흑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사건 후 한 주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6일 아침 역시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동일한 흑인과 다시 마주쳤다고 토로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며칠 만에 풀어주는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나갔다며 아시안 노인들을 향한 인종정오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교회 사칭 투자 사기를 벌여서 3,300만 달러를 빼돌린 자칭 목사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처치 오브 더 힐셀프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투자 사기를 벌여 3,3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켄트 위트니가 주인공입니다. 위트니는 지난해 11월 우편 사기 및 허위 세금 보고를 포함한 2건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실형과 함께 2,266만여 달러의 추징금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위트니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인 CHS의 목사라고 자칭하면서 산하 CHS 에셋 매니지먼트, CHS 트러스트 등 이곳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했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마리화나 관련 대대적 사면을 단행해서 6만여 건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되기 이전에 적발된 마리화나 관련 범죄 6만여 건을 무효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에도 당시 제키 레이시 전 검사장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는 6만 6천여 건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게스콘 검사장이 내린 조치는 기존의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기록에 더해서 LA 카운티 법원 기록까지 추가로 사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재학생들, 이 시카고 명문 사립대학교죠. 노스웨스턴 대학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회원 공동생활주택 2곳에서 일부 학생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투약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지역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모두 몇 명의 학생이 개입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약물의 종류도 공개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털렌치 앨리스 캐년 가스 피해 기억나시지요? 남가주 가스 컴퍼니가 앨리스 캐년 가스 피해자들과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관련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남가주 가스회사가 알리소 캐년 가스 피해자들과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남가주 가스회사와 모회사인 샘프라 에너지는 2015년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3만 5천 명의 원고들에게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 누출 사고로 기록된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로 당시 샌퍼난토 밸리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코피 등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집을 떠나야 했으며 주민들은 신체적인 상해와 주택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등을 이유로 남가주 가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LA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원격 수업 요구가 폭증하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폭증한 원격 수업 요구로 인해 교수 수가 부족해지고 수업 등록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수주일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산하 원격 수업 제공 프로그램인 시티 오브 엔젤스에 15,000여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 제공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공백을 비롯해 가주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 과정에서 전화 통화 혹은 이메일로 응대할 교직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한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공청회가 어제 줌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구획을 포함한 다양한 재조정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 단일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1차 공식 지도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된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에서는 모두 20여 개의 재조정 방안이 각 개별 지도에 대한 토의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한인사회가 제시한 한인타운 구획이 하나의 선거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인타운 구역이 4지구와 10지구 등 모두 2개의 선거구로 갈라지는 조정안도 도출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는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인구 비율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한 번 재조정된 선거구와는 다음 센서스 통계가 나올 때까지 10년간 유효합니다. 현재 크게 10지구와 13지구로 분할된 LA 한인타운을 단일화하는 일은 LA 한인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하나의 선거구로 단일화될 때 한인 유권자 대표를 한 곳으로 모아 한인 시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고 한인 정치력 신장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은 연방 하원과 주 상하원 그리고 LA 카운티 선거구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 속해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벤처기업의 20대 한인 여성 CEO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시켜서 기업 가치를 20억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며 거대 벤처기업들 가운데 최연소 CEO로 등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정신건강관리 스타트업 스프링헬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애프릴 고 씨가 최근 1억 9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해 20억 달러 기업 가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 가운데 최연소 CEO가 된 것입니다. 애프릴 고 씨는 올해 29입니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세계 주요 도시들 가운데 거주, 사업, 관광을 위해 가장 좋은 도시 4위에 꼽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뉴욕 등에 사무소를 둔 관광 부동산 분야의 국제 컨설팅 회사인 레저넌스가 어제 발표한 세계 100대 최고 도시 순위에서 모스크바가 런던과 파리, 뉴욕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이어서 두바이, 도쿄, 싱가포르가 각각 5위부터 7위에 올랐고 서울은 42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교사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연방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18세에서 24세의 부양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 때 해당 연령 자녀 1명당 현금 $500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구제법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텍스 크레딧 페이먼인 다른 부양 가족을 위한 크레딧으로 인해서 함께 사는 18세 자녀와 또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19세에서 24세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내년 2022년 세금 보고 때 자녀 1명당 $500의 일시불 현금 크레딧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승인한 가운데 이 버지니아에서 163곳과 메릴랜드를 포함한 전국의 5,600곳의 CVS에서 부스터샷이 시작됐다라고 워싱턴 DC에서 한인사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CVS 약국의 브랜든 부사장은 CVS 미 전역에 3,400만 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했던 경험을 살려 부스터샷을 투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만 163곳의 CVS가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확산 추세를 보였던 델타 변이가 최근 들어서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각 병원의 입원율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있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미국 내 공항으로는 처음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바 사태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이사는 다가오는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팬데믹 이전의 탑승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공항 직원, 공항 내 매점 직원, 외주 공사 직원들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은 공항 메디컬 클리닉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개천절 기념 태극기 개양식이 30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오는 30일 한국의 국경일을 기념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태극기를 개하는 행사를 30일 오전 11시 30분에 거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코리아 위크 마지막 순서로 한복 패션쇼와 국경일 리센숍이 샌프란시스코 페어먼트 호텔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시애틀 사운드 트레짓이 5,200만 달러를 들여서 워싱턴 대학에서 놀스 시애틀의 놀스게이트 몰까지 연장한 경절철 노선이 10월 2일 개통됩니다. 이로써 전체 시애틀 시택 1호선 길이가 24마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학구, 루즈벨트, 놀스게이트 등 3개역이 설치된 놀스게이트 노선은 대학구와 루즈벨트에선 지하로, 놀스게이트에서는 지상으로 달리게 됩니다. 평일엔 8분마다, 주말에는 최대 15분마다 운행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은퇴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퇴직자를 포함한 전직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환자 대응을 위한 응급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했지만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자원봉사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선 여행객은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국제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국 국적자 입국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루프탄자, 그리고 버진 애틀란틱, 브리티시 에어라인 등이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행 비행편 예약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와이 관광업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시장은 일단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하와이주에서는 오늘 10월 24일부터 하와이 주 내에서 전화를 걸 때도 808이라는 지역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이유는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미국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988로 할당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16일부터는 긴급신고 911처럼 988을 누르면 자살 예방 상담실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팀 딱 6경기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오늘부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3연전, LA 다저스는 샌디에고와 주중 3연전을 갖게 됩니다. 딱 6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 LA 다저스가 서부조 2위인데요. 두 팀 간의 승차는 딱 2게임 차입니다. 만약 지금 순위대로 플레이오프가 결정이 된다면 LA 다저스는 와일드카드 경기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와일드카드 경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맞붙게 되죠. LA 다저스는 2000년대 들어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4번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1승 3패로 세인트루이스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LA 다저스는 남은 6경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넘고 조 1위를 차지하게 되면 와일드카드 경기를 하지 않고 바로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순위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내셔널리그 서부조 순위 경쟁 끝까지
경기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계속된 부진 속에 부상자 명단까지 올라 숨 고르게 들어갔던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후 4시 홈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존심 구겨진 에이스의 명예회복도 걸려있고 팀의 가을 야구 진출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디비전 시리즈 티켓을 위한 단판 단두대 매치를 펼칠 1, 2위 두 팀을 가리게 되는데 모두 6경기씩을 남긴 현재 뉴욕 양키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토론토는 보스턴의 한 게임, 뉴욕 양키스의 2게임 차로 뒤진 3위로 가장 불리한 입장입니다. 양키스, 볼티모어와 각각 3연전을 남긴 토론토는 포스트 시즌의 운명을 가를 양키스전 첫 경기 주자로 류현진이 선발 출격합니다. 두 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12점을 내주는 최악의 투구를 보이고도 휴식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류현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재정비 시간을 가졌고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제구력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 시즌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4경기에서 패배 없이 2승, 평균 자책점 1.88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양키스 타선이 전혀 다른 팀으로 변신한 상태여서 낙관은 금물입니다. 자존심 구긴 에이스의 명예회복과 팀의 가을 야구 합류 운명을 가를 일전을 앞둔 코리안 몬스터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즈가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요. 관중들이 눈물을 흘리는 관중도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이 인디언즈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 것입니다. 어제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경기에서 인디언즈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홈 관중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인디언즈 이름은 가디언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13,000여 명의 홈 관중은 렛츠고 인디언스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지막까지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6이닝 동안 6안타 3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된 클리블랜드의 칼 퀀트릴은 인디언스라는 팀명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디언스라는 팀명에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클리블랜드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더 커졌고 결국 클리블랜드 구단은 붉은 인디언 얼굴을 형상화한 와후 추장 로고를 팀 이미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결국 팀명 교체까지 단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넷째 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아메리칸 리그 2주의 선수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놀랍죠.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2주의 영예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6경기에서 22타수 9안타 4홈런 13타점 대단한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야유를 받던 스탠턴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양키스 팬들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